바깥 날씨는 칙칙한 망토를 입고 공원을 휩쓰는 차갑고 강한 바람과 함께 이 황량한 환경 속에서 젊은 임산부는 슈퍼마켓에서 가져온 무거운 가방에 짓눌려 힘겹게 부풀어 오른 배가 눈에 띄게 튀어나와서 자주 멈춰서 숨을 헐떡이며 아픈 아랫배를 마사지했습니다. 그녀가 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오작동하는 엘리베이터의 낙담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거주하는 9층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5번째로 보이는 남자가 재빠르게 계단을 내려가고 그 여자의 곤경을 알아차리고 연민에 차서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나오미에게 인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 혼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남편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남편인데 식료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옮기는 걸 도와줄게요. 로비에서 아이를 낳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나오미는 감사함과 어색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이웃에게 가방을 넘겨주고 그 뒤를 따라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그녀는 남편이 항상 일에 열중해서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밤에 일주일 동안 식료품을 달라고 했는데 그가 계속 잊어버려서 직접 가기로 결정했는데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스테이크와 우유만 사려고 했는데 어쩌다 바구니가 가득 차서 시련을 더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집의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선의 사무실에 합류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에 그의 서두름을 인정하면서 그녀는 도움에 감사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아기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행운을 빌었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그리고 그녀에게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는 떠나기 전에 나오미가 가방을 풀기 시작했을 때 자신을 잘 돌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재기 가족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을 깨닫고 슬픔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너무 봉건적인 것처럼 보였고 그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일에 몰두한 그의 관심은 전화통화에 소비되었고 잠시 시간을 내어 그녀의 안부를 묻거나 집안일에 도움을 주기만 하면 끊임없이 달려가는 나오미는 차 한 잔을 소파에 붓고 소파에 앉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에 대한 제게 사랑이 뚜렷이 드러났을 때 그녀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선택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나오미는 평생 동안 쌓아온 요리 과정에 참석하면서 회계를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를 위해 그녀의 피를 추구했습니다. 경험 없이도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리 예술에 대한 매력 나오미는 제과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일할 기회를 포용했습니다. 베이킹과 장식에 대한 그녀의 재능은 특히 그녀가 특별히 제작한 케이크를 고객에게 선보였을 때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뜻밖의 칭찬에 당황한 나오미는 쑥스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문의에 자신있게 대답하며 요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자신의 통찰을 공유하는 동안 공장 운영에 대해 투자자들은 케이크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젊은 여성의 헌신과 기술을 인정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녀 나오미는 따뜻함을 느끼며 끓어오르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낄낄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감독의 미소는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손발로 나오미의 명쾌한 연설에 대한 만족감을 반영했다. 나오미는 강렬한 녹색 눈을 가진 남자에 대한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서둘러 주방 작업대로 돌아갔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근무 시간이 거의 끝나가자 심장이 뛰고 마지막 파일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나오미는 갑자기 올리비아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웨이트리스가 나오미에게 다가와 흥미로운 표정으로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전할 쪽지입니다. 올리비아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 게 틀림없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제안할지도 모른다고 놀라서 나오미가 쪽지를 펼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소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시내 중심가의 기념물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멋진 저녁이 될 거라고 약속해요. 감동에 휩싸인 당신의 잭. 나오미는 종이 위에 남아있는 최고급 향수의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꿈꾸는 듯한 미소가 그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입술 이것은 나오미와 잭의 로맨스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을 열정적으로 소중히 여기며 불타오르는 사랑. 6개월 후 그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했고 나오미는 소박한 원 베드룸 아파트에서 남편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함께 생활이 마치 쉼터라는 울타리밖에 몰랐던 고와 나오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잭은 그녀를 미술 전시회와 극장 초연에 소개하여 상류사회의 복잡함을 참을성 있게 안내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잭을 사랑했고 그의 모든 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잭의 부모는 불쾌했습니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행복을 망쳤고 그들은 나오미에게 상처를 주려고 나오미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1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이제 언제 손주들이 잭의 엄마를 경멸하는 태도로 물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능이 없으니 그럴 수 있었지. 그녀는 경멸에도 불구하고 경멸하며 말했고 나오미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 본업이 회계라고 하면 나를 믿으라. 예전에는 공장 요리사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잭은 특히 우리 둘 다 실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공격적인 저조한 목소리로 당신의 대학 생활이 이제 막 끝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반응했고 당신이 요리사로 일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족에게 불명예이며 나오미는 자신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감지하고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잭은 그녀를 변호했지만 그는 말을 하지 않고 빠르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나오미는 친척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느꼈고 임신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만 임신했고 그 결과 유산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나오미와 잭은 잭이 일을 계속하자 감정적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가사 노력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잭은 사업가의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나오미가 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보고 그녀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장부를 운영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일에 더욱 몰두하게 되면서 나오미는 집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연 임신을 포기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회사 보고 외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잭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결국 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 필요한 서류를 챙겨 쉼터를 방문하고 예비 아동들을 만나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나오미는 쉐리 자신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아이들과 놀면서 포옹과 간식을 주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하루를 보내면서 자신의 지식을 아이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장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갈등을 느꼈습니다. 나오미는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후 입양 서류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잭은 자신의 일을 계속할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그의 지혜를 물려받았고 뉴스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오미 잭은 그녀의 건강에 대해 걱정했고 잭이 그들의 연결에 대해 더 걱정하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2번 시간을 보낸 후 또 다른 도전적인 출산에 대한 전망을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가 아마도 여자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는 잭의 다른 반응을 바랐습니다. 잭은 아들을 갖는 것에 대한 몇 년 동안 환상을 품은 끝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외쳤습니다. 나는 모든 것 대신에 딸을 낳을 것입니다. 여기 인형 의상활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나요? 남편의 화난 폭발로 그녀가 부상을 입은 후 나오미가 침착함을 회복하려고 시도한 후 누구에게 회사를 맡길지 아시나요? 수년 동안 가족을 바라며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걱정하는 아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지만 잭의 반응은 깊어졌습니다. 당신이 고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까? 그는 분노로 찌르는 듯한 말을 반박했습니다. 나오미는 슬픔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침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왜 그토록 멀어지고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잭은 거실시에서 자고 일에 몰두했고 점점 성장했습니다. 나오미와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에 짜증이 난 그는 딸의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살이 찌고 경멸적인 눈빛을 보내고 가족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나오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한숨을 쉬는 이상한 관계의 나오미는 딸이 태어난 후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남편이 함께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편을 매우 사랑했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저녁 식사입니다. 준비됐나 봐. 그럼 응. 왜 집에 오면 다들 이렇게 다정해난 일에 완전히 지쳤어. 재기경멸적인 어조로 말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을 만들었어. 나오미는 자신의 노력과 저녁 식사에 대한 그의 칭찬에 응답하여 상황을 가볍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다. 재기 표정이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훌륭해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의 미소는 생선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배반했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잭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오미가 하루에 잭에게 소식을 전했고 다른 날에는 가장 최근의 아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손잭은 전화통화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나타납니다. 잭은 어느 날 도착하는 아기와 함께 배불리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음날 아침 임박한 출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압도당했습니다. 불필요한데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엄마가 될 건데 잭은 언제라도 출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음을 바꾸길 바라면서 그에게 간청했지만 잭은 어쨌든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회사에 매우 중요한 여행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출장은 포기하기엔 너무 좋다.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집도 평화롭지 않다. 그는 나오미의 걱정을 무시하고 대답했다. 나오미는 잭의 여행을 준비할 때 울음을 참았다. 다음날 아침 남편의 도움 없이 출산이라는 알 수 없는 일에 대비하면서 여행 가방은 압도당하고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공항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출발 이후 그녀를 덮치는 고립감은 버림받은 기분과 겁에 질려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의 서류와 아기의 필수품을 포함하여 출산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이 담긴 가방. 그녀는 아랫배와 허리에 불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미 불안과 긴장 수준이 높았고 그녀는 취약하고 혼자인 인피부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무서운 폭풍이 닥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없이 대학이나 직장에서 이전의 지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먼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도움을 구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근처에 친척이 없었고 잭의 부모는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그동안 잭은 마러라는 매혹적인 갈색 머리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매혹적인 여성과 함께 따뜻한 스페인 바다 옆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며 새로운 사무로의 도피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과체중과 점점 더 짜증나는 아내 마러와의 대조는 잭에게 그가 갈망했던 흥분과 열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은 최근 네이오미가 이미 임신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잭이 임신한 아내를 배신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마러의 매혹적인 언로원은 그의 저항을 빠르게 약화시켰습니다. 마러는 장난스러운 손길과 매혹적인 시선으로 그를 놀렸습니다. 잭은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하는 자신이 그녀의 관심과 값비싼 선물에 대한 요구에 굴복했다는 것을 깨닫고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일주일 전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집에 더 적은 돈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러가 즉석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마라의 포옹과 샴페인 한 잔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피를 하고 싶어요. 자기 지금 당장 바다로 일주일 동안 함께 휴가를 떠나자. 완전한 휴식을 약속드립니다. 마라가 그녀의 목소리에 속삭였습니다. 매혹적인 이야기. 잭은 자신의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느 날 출산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그녀와 함께하자. 그는 마라의 매력에 양심을 찌르는 죄책감을 중얼거렸다. 우리 휴가를 조금 더 미루자. 내 사랑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조용히 한 후 함께 갈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가 침대에서 뛰쳐나와 잭의 소유물을 잭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진심인가요? 그럼 나를 내버려두고 아내에게 돌아가세요. 분명히 당신은 이제 11월이니까 나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짜는 12월이었는데 일주일만 사라져도 괜찮을 거야. 자주 있냐고 물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이걸 참아도 넌 아직도 이혼할 생각도 안 할 거야. 내가 장난감 취급을 받는 건지 우리의 사랑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바다에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잭의 충동적이고 강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잭은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다가 마라 없이는 세상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는 것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한 후에 유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긴장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라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그들이 그렇게 빨리 제트기에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잭은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여자친구와의 낭만적인 휴가에 대한 환상, 그녀의 배우자의 예상치 못한 이탈은 나오미에게 많은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전화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축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부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나오미는 당황한 상태에서 응급구조대에 연락했습니다. 의사들이 빨리 와서 운이 좋게도 산부인과 병원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딸 대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왕절개를 생각하며 거의 하루 종일 진통을 하던 나오미는 황홀했지만 남편과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기쁨과 남편을 잃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 그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었던 다른 아내들은 남편의 친척들이 그들과 함께 축하할 음식과 꽃 바구니를 가지고 그들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집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결혼 상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서 와드 룸메이트들조차 그녀가 말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기에 있었던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당신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 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꼭 사과를 가져오세요. 나오미의 와드 이웃 중 너무 창백해 보이니까 우리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 대한 욕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옳았다는 근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상 이웃의 친척들에게 퇴원을 위해 유아용 필수품을 구입하도록 요청하여 낯선 사람들의 관대함을 간청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퇴원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혼자 산부인과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풍선으로 장식된 자동차와 아내와 함께 새 아기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친척들을 보았고 나오미는 반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분이 곤두박질 쳤다. 모자를 물고 온 낯선 사람이 그녀의 아이의 탄생을 축하했고 그녀는 남편이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내내 울기 직전이었다. 나오미는 집에 돌아와서 출산 준비를 위해 구입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잭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모든 일을 돌볼 생각이었을 때 젖먹이 아기와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와 단둘이 있을 때 빵을 사러 나가는 것조차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계속 울려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돌아오기를 바라며 좀 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서둘러 문으로 갔지만 놀랍게도 키가 크고 위협적인 남자가 예고도 없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나타나 안경을 맞추며 소리쳤습니다. 잭은 여기 잭입니다. 그에게 지금 당장 전화해. 정말 앉아서 그 사람과 얘기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마침내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일주일 전 출장으로 떠난 이후로 그 사람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트레이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잭이 나쁜 일을 겪은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됩니다. TR 왜 그를 찾고 있니? 나오미의 목소리에 걱정과 당혹감이 떨렸다. 이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고 도망갔고 최근 나에게 큰 돈을 빌렸는데 3일 안에 갚겠다고 하고 사라졌다. 그의 가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그는 즉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큰일이 일어난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가 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합병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회사의 유통에서 사업가들의 부정직한 행동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를 추적하여 대출금을 잘 처리할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바닥에 쓰러져 캐비닛을 넘어뜨리고 바로 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비명을 지르기 위해 그 남자는 어리둥절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린니트에서 부엌의 소금 냄새를 맡고 수건을 여자의 얼굴에 대고 ATT가 그녀를 깨우려고 시도하면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나오미가 고통에 휩싸인 부상 부위를 만진 것을 느낀 뒤통수는 자신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서둘러 흐느끼는 아기를 달래고 그를 품에 안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사랑 부디 조용히 하세요. 이게 두렵습니까? 엄마는 그냥 쉬세요. 나오미는 남자의 포옹으로 아기를 달래는 동안 남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에 산부인과 병원에 갔었는데 벌써부터 힘들어요. 아기를 위해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신문 위협이나 신체적 폭력을 진행할까요? 내 은행 계좌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배우자가 잭을 돌려보내면 자금을 모으십시오. 가족을 버릴 정도로 냉담할 리가 없지. 내 생각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사랑에 빠졌어. 아들에 대한 그의 욕망은 엄청났어. 나는 속고 있는 중이야. 나는 정말로 무례하고 미안해요. 겁먹어서 해럴드라고 할게요. 제가 소유한 순찰대와 스낵바 체인점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제가 누군지 알죠? 당신의 이름은 안심하세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난 마피아야. 내 남편에 대한 내 감정은 상당히 강해. 노아를 인정해야 해. 이해해. 이번에 잭이 대답하지 않으면 너나 아이가 개입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아. 나는 즉시 내 집에서 나갈 거야. 남자가 내 이름은 다음과 같다고 했어. 해롤드는 한숨을 쉬며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은 케빈입니다. 그녀는 영원할 것 같았던 링스 이후 배우자와 화상회의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디오는 마침내 그녀의 탄라인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비키니 입은 갈색 머리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술잔을 잘 들고 있는 동안 해변 배경이 전화기 화면을 도발적으로 빛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그에게 몇 번이나 전화할 건가요? 당신은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잭과 나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당신은 전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잭이 대쉬를 모자와 비트 반바지를 입은 갈색 머리에게 눈에 띄게 흔드는 것을 목격한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상적인 황갈색 나오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가 아내에게 부끄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밝히겠지만 잭은 채권자 잭을 보고 얼굴이 환해져서 당신은 뻔뻔스럽게 애인에게 탐닉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아내를 버리고 내 빚을 돌려주지 않으면 빚을 갚은 줄 알았는데 3일 내로 자금을 직접 추적해야 할 것 같아요. 즉시 알 수 있나요? 잭은 모든 통신을 끊었고 나오미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당황스럽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의 안녕이 걱정되었고 잭의 행방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과 기업에 연락할 뿐만 아니라 잭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에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을까봐 두려웠지만 이제 그를 보세요. 그는 그 갈색 머리와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내내 그는 나에게서 공기를 원했지만 그는 아기나 나 자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내 삶을 계속합니다. 잭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사야 할 모든 물건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매번 아파트를 빌릴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운이 좋아서 끝난다. 그게 내 디저트인 것 같다. 과체중이다. 임신 중에 10kg을 쪘고 그 갈색 머리는 정말 멋지다. 해롤드는 나오미 옆에 앉아 자기 생각에 빠져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며 나오미는 옷을 입는다. 그는 대담하게 말했다. 그가 벌떡 일어나면서 갑자기 아직 땅에 있던 나오미의 여행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우리 회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맨션에 펼칠 공간이 충분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짜증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자유롭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우유 공급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는 아들에게 전심전력을 기울이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의 나오미는 낯선 사람에게 눈썹을 치켜올리며 당신이 미쳤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공존합니까? 당신의 아내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의견으로는 그러한 손님이 그녀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헤럴드가 옷장에 사탕을 만들어 그녀의 코트를 꺼내 영웅적으로 나오미에게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하지 마세요. 이 어려운 곤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 명함으로 생각하세요. 제 주유소 배너는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캐런은 제 친구입니다. 딸과 나는 우리 집 호라비입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지금 관리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명백한 원인 없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일이 끝난 후에 저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숙고 나오미는 마침내 내가 다시는 제게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를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녀의 아이를 힐끗 보고 이 남자와 시간을 보낸 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녀 뒤에 있는 문에서 그녀는 자신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도 건너편에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내내 조용히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통이 그녀의 평범한 가족 생활의 마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에 대한 분노로 내면적으로 찢겨졌습니다. 남편의 부러움과 부끄러움,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녀는가 태어난 아이를 둔 외로운 엄마에서 저택 밖에 있는 부엌에서 생선을 튀기며 일주일 전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로 변했다. 길고 힘들게 운전한 후 숲에 가까운 도시에 폰이 도착했습니다. 하녀는 주인의 지시를 주의 깊게 듣고 나오미와 그녀의 아들을 2층의 편안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공기에는 허브와 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넓고 아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니이고 레이첼은 제 비서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카렌도 여기에 오는 이름하라는 베이비시터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가 아기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장에서 편하게 느끼세요. 신선한 옷과 리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사 공간은 오후 7시에 저녁 식사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 페니는 나오미에게 하녀에게 감사하다고 약속했고 그녀의 아들은 기저귀를 갈고 먹이를 주었고 케빈은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즉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자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샤워실이 바뀌고 식당 지시에 따라 7시에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귀여운 옷에 여자아이가 벌써 앉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숟가락으로 먹이를 주고 있는 나오미와 아기를 보며 안녕 나야라고 외쳤다. 캐런과 아빠는 집에 없습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떠났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살 거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기예요. 이름이 뭐죠? 그 아이를 만져도 될까요? 그 소녀는 항상 친절하고 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욕용품, 아기용품 한 봉지, 아기용 분유 기저귀 여러 갑과 한 봉지, 패셔너블하고 럭셔리한 유모차. 그 여자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해롤드, 당신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썼어요.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고 당신의 딸은 훌륭해요. 우리는 이미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방금 아기를 돌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줬을 뿐이고.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아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세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한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카렌은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계속 일하며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딸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나는 그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4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이 집의 문지방을 넘은 여자는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해롤드에게 감사했고 그가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캐런을 다정하게 돌봐주는 남자 그리고 그에게는 여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위에서 안전하다고 느꼈고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캐런과 함께 모든 일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유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작은 케빈이 즐겁게 밀고 있는 것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그의 유모차는 잭이 매우 화가 나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마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내 아내의 전화에 응답했습니까? 무엇을 했나요? 이제 일어날 일 나오미는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으로 끝날 것이고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휴가를 보내던 빚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람에게서 숨어야 합니까? 말하는 입술을 깨물며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했어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더 똑똑하게 채권자를 속이세요. 원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편안한 마사지를 해줄게요. 이제 잭은 여주인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파산을 피하는 동시에 채권자와 빚을 청산하기 위한 규활한 전략을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즉시 모든 소지품을 모아 전략을 생각해낸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오미가 꽤 오랫동안 거기에 없었다는 걸 알아냈는데 그녀는 어디로 탈출했을까? 그녀는 가족이나 친구도 없는 고아입니다. 작은 유명 아파트가 거기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팔렸어요. 그냥 다시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혼하면 내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해롤드를 돌보고 그 다음 어린 나오미와 함께 상황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롤드에게 선제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 녹음기를 활성화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내에 왔습니다. 해롤드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회사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일 5시에 모두 경기장에 모여야 합니다. 주차장 필요한 모든 서류를 주차장에서 회의할 것입니다. 왜 해럴드가 중개자를 건너뛰고 바로 공증인에게 가서 서류를 처리하라고 제안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조건이 아니고 귀하의 조건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제가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잭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확실히 문제를 돕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다시 한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해롤드를 떠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잭의 전략이 지체 없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회의 장소로 가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협상 준비를 했습니다. 잭이 처음 왔을 때 해롤드는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더 펌 기록을 포기하라고 요청했고 그는 분개했고 놓아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해럴드는 그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열띤 논쟁 중에 점점 더 공격적인 어조로 문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잭은 문서를 굳게 유지하기를 원했고 해럴드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해럴드가 자신의 계획대로 만족하며 떠나자 잭 지하를 짓궂게 경멸하다 잭은 카메라를 들고 단호하게 경찰서로 걸어갔다. 그는 유명한 사업가인 해롤드가 자신을 위협하고 회사 문서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이야기를 꾸며냈다. 잭은 녹음된 전화통화와 보안 카메라를 사용하여 해롤드를 연루시키는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해롤드는 강탈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비난을 받는 한편 해롤드가 전화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자 나오미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프레드의 행방을 놓고 딸 카렌 나오미에게 그의 부재를 설명할 방법을 고민하며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한밤중에 해롤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전화에 충격을 받아 해롤드의 급한 속삭임이 밝혀졌습니다. 잭 네이오미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암울한 진실 해럴드는 사무실에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지체 없이 법적 대리인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이오미는 아이들을 보모에게 맡기고 해럴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 이언은 해롤드의 결백을 주장하며 잭의 배반을 폭로했습니다. 나오미는 대출 실현을 모두 알고 복잡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남편을 위해 정의를 구했습니다.
나오미의 시선은 자신의 곤경을 세심하게 고려한 수염길은 노인에게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전문 지식으로 유명한 노련한 변호사가 동의했습니다. 막대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사업가의 대의를 옹호하기 위해 마을의 최고 법률 옹호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헤럴드가 투옥된 바로 그날 나오미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었고, 그는 감옥에 있는 따뜻한 옷을 입었고 잭은 나오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귀환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집은 빈 아파트를 내놓았고 화해의 어조로 그녀를 불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나오미에게 성숙한 대화를 나누라고 간청하면서 그녀와 그들의 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음모라고 경시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직 재발하지 않은 나오미는 정서적 해방의 순간에 잭의 부탁을 듣는 것이 낙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잭과 마주하여 그의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들의 관리인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녀의 현실 사이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잭에게 그들의 혼란은 단지 사소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없는 덧 없는 이혼이었습니다. 나는 이혼을 신청하고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지붕을 공유하기를 거부합니다. 헤롤드를 그렇게 욕되게 할 수 있니 왜 그 사람을 모함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빚진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까? 잭은 당신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여주인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즉시 철회하세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고 채권자와 만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나보다 낫게 만드는가. 우리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혼을 할 것이지만 당신은 곧 후회할 것입니다. 헤롤드는 감옥에 갇힐 것이고 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용서할지 말지 고민해볼게. 어쩌면 그 아이도 내 것도 아니고 넌 다른 남자를 임신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역겨워. 잭. 나오미가 전화를 끊기 전에 소리쳤고 3주가 지났고 나오미는 계속해서 헤롤드의 집에 살면서 카렌을 돌보고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는 소녀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속삭이는 위로의 말을 통해 카렌에게 아버지가 출장 중이며 카렌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빠는 떠날 때 항상 나에게 전화하는 전화를 받지 않나요? 아빠가 돌아오면 아빠는 떠나지 않을 건가요? 카렌이 나오미에게 매달리며 표현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안 돼요. 난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아빠를 기다릴 거예요. 나오미는 카렌을 껴안고 안심했습니다. 케빈 일어났어요. 같이 목욕시키자. 도와주실래요? 다음날 당신 없이는 견딜 수 없어요. 나오미는 소아과 센터에서 정기검사를 위해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리 설명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선천적 병리학 평생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상황의 시급함을 깨닫고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나오미는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고 나오미는 아들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엄청난 수술 비용을 발표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에게 필요한 질병의 파도가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헤롤드는 건강 문제에 직면해 아들을 투옥했고 이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순전히 절박함으로 인해 늘어나는 어려움에 압도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잭에게 전화하다 마침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나요? 이제 전화 너머로 낄낄거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잭은 전화 너머로 낄낄 웃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겸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오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습니다. 잭, 지금 당장은 당신과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선천성 병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와 무릎이 전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케빈이 평생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나오미는 잭이 아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애원했어요. 미쳤습니까?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저는 거의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당신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면 당신은 어떤 여자입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저택에 살고 있는데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애인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제게 반응은 도구로 가득 차 있었고 나오미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혹한 말에 휘청거렸습니다. 나오미는 제게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의 행동 때문에 그녀는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통화를 끝내기 전에 잭과 함께 보낸 세월을 되돌아보며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의 행동을 견뎌낸 것에 대해 어리석음을 느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변호사는 그가 꼼꼼하게 시연한 일주일 이내에 희망의 등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잭이 모든 사람을 속였다는 증인 증언은 해롤드가 잭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빌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오랜 법적 절차 끝에 서명된 문서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롤드는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나오미는 감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이츠는 운전사와 함께 아이들은 유모와 함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카렌이 감정적인 재회를 목격하지 못하도록 보호 해럴드는 약간 가늘어지고 눈에 띄게 당황했지만 마침내 재회한 나오미의 마음은 안도감과 감사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해롤드가 나오미를 바라볼 때 그는 그녀를 소중한 사람처럼 안고 꽉 진짜 포옹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나오미,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절 구출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 강탈 혐의로 고소당했을 거예요. 저를 도와주고 캐런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누구도 너를 어디든 보내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여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내 전 남편은 너를 감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거야. 해롤드는 감동으로 가득 찬 포옹을 표현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다. 나오미는 압도적인 위로를 느꼈다. 그리고 집에서 저녁 식사 후에 그가 그녀를 놓아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아어즈 임브레이스에 보한 캐런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드는 동안 아버지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오미의 차분한 기분을 느끼며 헤럴드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내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군요. 당신은 슬프고 차분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잭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것인지. 나오미가 내 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고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패닉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잭이 자신의 아이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화까지 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있는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팔 물건도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의 고통에 감동받은 우리 아이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해롤드는 케빈의 진단과 그로 인해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을 주저없이 설명하는 그녀의 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해롤드는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가 금고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완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해롤드는 나오미에게 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오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돈을 가슴에 안고 압도당했습니다. 고마워요. 존경해요. 이제 당신 덕분에 구출됐어요. 케빈이 성숙해질 때마다 꼭 은혜를 갚을게요. 그녀는 곧 회계나 제과 공장에 취직하게 될 거라고 모든 사람에게 장담했어요. 해롤드의 얼굴이 심각해졌으니 절대 듣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당신이 일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이타적인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괜찮은 영혼에게 손을 빌려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토론을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해럴드는 대화를 케빈즈 헬스로 다시 전환하면서 나아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빈은 수술 후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해럴드는 매일 그들을 방문했고 네이오미는 병원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아이를 돌보는 동안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케빈과의 상호작용은 따뜻함과 전문성이 특징이었고 나오미가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린 소년이 말을 하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곁에 있는 진정한 남자와 함께 해럴드의 진정성에 놀랐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잭과 결혼하기로 한 나의 결정이 어떻게 그가 자기중심적이며 우리 관계가 그의 위안과 불편만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보지 못했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두 남자 사이의 깊은 격차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해롤드가 짧은 시간 동안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생각했고 그와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잭에 대한 아기는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삶이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신 잭이 넘겨준 사업을 은혜롭게 받아들여 사건의 전환에서 정의를 인정했습니다. 잭의 경우 그의 몰락은 스위프트였으며 마러가 더 번영하고 풍요로운 남자를 위해 그를 버린 직후에 완료되었습니다. 마러의 충성심은 항상 잭의 재정 상태와 묶여 있었고 그의 파멸과 함께 그녀는 신속하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잭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얻었고 헤럴드와 네이오미는 서로의 회사에서 위안과 구원을 찾았습니다. 잭이 네이오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녀는 단호함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성실성과 진정한 배려의 원칙에 따라 인도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잭이 부모의 책임을 완전히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는 끔찍한 그림을 그렸고 시엘은 산부인과 병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아들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의료 절차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양육권 상실과 함께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법원을 성공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잭 채권자들은 죽음으로 인해 그를 편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스파르타 기숙사에 가두어 아파트를 압수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술로 인한 절망 속에서 그는 나오미의 다정한 몸짓에 대한 스쳐가는 기억 속에서만 위로를 찾았지만 잠에서 깨어나자 그는 자신의 공허함과 후회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고 그제서야 잭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학대의 깊이를 깨닫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정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버리고 그는 헤롤드가 아니라 자신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임했습니다. 한편 나오미에 대한 애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던 카렌은 기꺼이 그녀를 돕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포옹하면서 나오미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헤롤드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헤롤드를 자기 남동생처럼 대한다. 헤롤드는 나오미의 단순함, 조용하고 강인함, 양육하는 태도의 매력을 느꼈다. 헤롤드는 결혼 생활의 행복에 대한 이전 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잭이 입힌 상처 대신에 그들은 함께 1년을 보내며 서로 섞인 가족을 돌보고 점차 관계가 꽃피워지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헤롤드는 나오미의 생일을 사랑을 표현하기에 완벽한 순간으로 선택하고 기대감 가득한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중요한 날 진심 어린 고백으로 그녀를 놀라게 해주기로 결심한 풍성한 진홍색 장미 꽃다발을 얻기 위해 헤롤드는 나오미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하는 습관을 깨고 나오미와 케빈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긴장과 존경심으로 그는 몸을 굽히고 나오미의 반응을 확신할 수 없는 나오미의 뺨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정독하는 동안 생일 선물의 첫 번째 부분을 헤롤드가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자 나오미는 눈을 뜨고 그녀의 표정이 빛나는 미소로 녹아드는 것을 놀라게 했습니다. 헤롤드가 건네준 문서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며 그녀는 자신이 도시 중심부에 있는 제과점의 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제빵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던 고아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에 넘쳐 헤롤드를 꼭 끌어안습니다. 새로운 부드러움으로 그에게 키스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 헤롤드가 기회를 잡은 순간 감동했습니다. 나오미에게 결혼을 제안하다 감동에 휩싸여 나오미는 기꺼이 받아들여 헤롤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이 가족이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확신과 애정으로 그들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랑과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에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사업가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우아함과 기술 제과점은 그녀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꽃을 피울 때 직원들의 존경과 지역 사회의 찬사를 받으며 번성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인생과 사랑에서 헤롤드와 함께 찾은 새로운 행복과 만족을 반영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운동 루틴에 전념 나오미는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되찾았습니다. 잭 헤롤드와의 과거와는 달리 힘든 근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헌신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가끔 가사 도우미 이상임을 인식하여 끊임없는 집안일로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케이크를 굽거나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여 남편을 기쁘게 했지만 헤롤드의 우선순위는 여성의 성취가 가사 의무를 넘어서는 것임을 이해하는 행복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행복은 성취한 일과 헤롤드와 나눈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과 동등하게 서서 힘을 얻는 결혼 나오미는 젊음과 만족감을 발산했습니다. 어느 날 흐트러진 여자가 나오미의 차민 과자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고민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그녀의 태도는 한때 열정적인 갈색 머리였지만 한 번도 찾지 못한 말하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다음에 또 만나요.